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죠. 네, 시간이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며칠 안 남을수록 또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또 그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험이 절박하다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그 이제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일단 수업도 없죠. 네, 마지막 남은 기간은 지금 하는 걸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면 9, 10월 달에 체계도 특강 했잖아요. 체계 특강 있죠? 그거하고 백선 특강 그리고 지금 하는 거 이걸 계속 반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이제 볼 시간 없고 여기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있어요. 다른 거 시험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쌍촌역을 딱 보잖아요. 그럼 쌍촌역만 딱 봐도 우리가 주의 굳이 기억 안 해도 다 기억납니다. 저쪽 가면 염주동, 저리 가면 화정동, 내려가면 호대 다 기억나요 이게. 굳이 안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 지금 마지막에 보는 자료 보면 내가 안 봤더라도 예전에 본 게 다 기억나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체계석 강의나 뭐 백선, 지금 동영사회 이것도 할 시간 없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이것만 정확히 하면 내가 지금 책을 안 봤던 것도 시험장에 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양도 늘릴 필요 없습니다. 네, 10곡대. 10곡대 우리 했죠? 3주간. 네, 10곡대를 말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백삼주 모유 아닌 거, 그럼 강강어 신조 있나요? 강제입행 이게 그냥 답이죠. 강강어 신조입니다. 1번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뭐 살인을 걸 조건으로 증여한다. 뭐 도박보다 더 무섭잖아요. 백삼조 모유입니다. 2번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형사사건에서 성봉 모수 약정은 백삼조 모유입니다. 근데 민사사건은 백삼조 모유가 아니죠. 두 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와 민사 의뢰인이 어디에 더 쪼라이 있죠? 형사에 더 쪼라이 있죠. 꺼내줄 테니까 깜빡해서 꺼내줄게 2천만 원 내놔. 거부할 수 없겠죠? 그때 한 약정 103조 무효. 민사는 돌 쪼라이 있으니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다음 3번 질문은 4번은 뭐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103조 무효죠. 5번도 보험사고를 가정했다 103조 무효입니다. 강제집행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건 1초 만에 풀어야 돼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의 설명 옳은 걸 뭐라 박스가 나면 항상 동그라미 2번 치고 마지막에 꼭 옳은 것 틀린 거 확인하라 했습니다. 개혁, 급보 상호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는 뭐든지 행위 당시죠. 법률 행위 시 맞았습니다. 니은 무경험은 거래 일반을 말하는 것이죠. 특정 영역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 부족을 말하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 안 되죠. 전환은 가능하지만 추인 안 됩니다. 그래서 무효를 나중에 그대로 인정 안 돼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합니다. 자, 리을은 대가 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 그럼 대가 관계 없으니까 이게 뭐 증여나 무상행위 말하죠. 증여 무상행위. 이건 백사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 빼고 다 맞았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사조는 증여나 경매에 적용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물어본 게 아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3번. 이제 허위 표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통정허위 표시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어진 급여다 말이 103조 무효란 말이죠. 103조 무효면 이행했을 때 불법어진 급여가 되죠. 그럼 허위 표시는 103조 무효입니까? 강강허신조. 강강허. 허위 표시 103조 아니죠? 그러니까 이행하더라도 불법어진 급여가 아닌 거죠. 강강허신조. 우리 다 외웠습니다. 강강허신조. 아까 강제집행 1번 답이었죠? 다음 2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현명해서 상대방과 통정허위 피한 경우 본인은 제3자로 보호됩니까?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기억나나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3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 얘들은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고 끝나죠.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그리고 오리 간평에 따라 놓은 거죠. 오리 간평에.
다음 3번 가정행위 매매계약이 무효면 은닉행위 증여는 꼭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 3자는 통정의 표시를 알지 못한 그럼 선이죠. 그럼 선이면 보호되죠.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선이면 보호되죠. 무과실하지 않는다. 과실도 보호됩니다.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선의 3자가 보호되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 3자는 선이면 보호되죠. 그래서 5번 같은 표현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우리 시험 항상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면 보호되는가 그러게만 나왔어요.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한다. 또는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항상 우리 시험은 그런 표현만 나왔거든요. 이런 표현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무과실 요하는 거 아니죠? 선이면 보호됩니다. 저 5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저 5번은 저같이 이제 풀어야 돼. 잘 보세요. 가정매매계약 그럼 무효죠. 무효니까 매수인 무효입니다. 무효. 매수인 무효니까 수학으로 0이에요.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악이 그럼 너도 0이죠. 악이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맺은 전득자가 선이 그럼 100으로 바뀌죠. 100으로 바뀐다. 그럼 선이면 보호되네요. 그래서 100이니까 가정매매 무효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저같이 이제 이렇게 푸셔야 돼요. 0이 0인데 선이 너는 100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호된다. 그럼 7번 보세요. 이제 정석대로 풀면 갑부동산을 을과 가정매매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108조 무효입니다. 이걸 평한테 팔고 등기하면 이 평이 선이라면 보호되니까 유효. 근데 평도 앞사실 알았다면 보호 안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0은 0이 되는데 선이 3자 보호가 있으니까 100이 돼요. 무효는 보호 안 되니까 0이 0입니다.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밖에. 이제 우리보다 더 쉬운 시험에 이 정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의병이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보호되죠. 왜 보호되죠? 앞사람 100이니까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하니까 100 보호됩니다. 100은 100. 근데 이제 악의병이 무효가 되는데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도 허위 표시 제3자입니다. 어차피 허위 표시가 없었다면 병정 나올 수 없었죠? 그럼 정도 제3자예요. 앞사람 100명이 악이어도 101번째 나도 3자죠. 그럼 나만 선이면 0이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지문은 지금 여기죠. 병이 악이 내청 선이라면 너는 100으로 보호된다. 그래서 보호됩니다. 시험장에 그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효 0. 그러면 선인데 보호되죠. 악이라 너도 0. 근데 또 너도 제3자니까 선이면 100에서 보호된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릴 시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딱 이제 본 겁니다. 자, 아직 5번은 정답이고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비통착상 다 똑같다 그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 착오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뭐를 물어봤죠? 해치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네. 해치할 수 있다. 2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착오가 아닙니다. 3번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요. 표의자에게 중과시 있더라도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X 재단법인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4번 X 재단법인이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주택관리사는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다음 5번. 자, 7번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갑이 착오에 빠져서 매매했습니다. 보통 매매 계약은 갑에게 불리하겠죠? 을에게는 유리할 겁니다. 갑은 매매를 취소를 원할까요? 취소를 막아야 될까요? 취소를 원하겠죠? 을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유리하니까. 그러면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부정하려는 자고 얘는 취소를 막아야 되죠? 그 말은 효력을 계속 인정하려는 자, 주장하려는 자입니다. 그럼 취소하려는 자가 내가 법률적인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한다고 이 두 가지를 입증합니다. 그럼 상대방 측에서 너는 중과실 있잖아. 그러니까 취소 못해라고 중과실을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합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을 서로 나눠 갖는 거죠. 이제 5번 보세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에서 맞았습니다. 상대방. 이 지금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이거 입증 책임. 그죠? 그래서 에워 중상 외워보세요. 중상. 아, 중과실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중상입니다. 지금 타시험에 현재 지금 2번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이제 대리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죠. 2번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라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임의 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죠. 수권행위 처리는 법정 대리 나올 수 없죠.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입니다. 4번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포전행위만 많이 틀렸죠. 포전행위 할 수 있고 이용이나 계량행위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자, 복대리인 복자 받침이 기억자죠. 기억담이 뭡니까? 니은. 그래서 니은을 바꾸면 본인의 대리인에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현명도 본인 이름을 현명하죠. 본인 이름으로 대리합니다. 이런 문제, 유사한 문제가 우리 시험에 이미 21에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올해 주택가에 거의 유사하게 따라 나온 겁니다. 1번 지문까지 똑같아요. 2번 지문까지. 우리 시험하고. 이렇게 모든 문제는 다 돌고 돕니다. 6번 갑의 이무대리인 을. 이무대리인 을은 항상 대리인의 척하라 그랬죠.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병을 선임하였다. 옳은 겁니다. 복대리는 아까 기억담에 니은이라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맞았네요. 본인의 대리인에서 맞았죠? 1번이 정답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에서 1번이 맞았습니다. 2번 의뢰 대리권은 병 선임으로 소멸합니까? 복대리인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살아있죠? 소멸하지 않는다. 3번 병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리 사망하면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을 감독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자, 4번 병은 자 갑의 지명이나 승낙 부대간 사유가 없다면 복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는가? 그럼 병은 복대리인이죠.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입니까? 임의 대리인입니까? 선임한 자는 임의 대리인이죠. 그럼 임의 대리인은 복승부 부대간 사유나 승낙이 있어야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선임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이라 임의 대리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하려면 복승부 부대간 사유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선임할 수 없다. 5번은 처음 봅니다. 만약 본인 갑의 지명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요. 즉 우리 그래요. 전 너무 바빠서 복대리인 한 명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이 그래? 그럼 병 뽑아라고 본인이 병 뽑으라고 지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 을은 갑에게 그 병이 그 일의 부적임이에요. 병이 그 일의 부적임하다. 이걸 알고도 통지하거나 또는 해임 잘라야겠죠. 잘리지 않았다면 책임 져야 할 것 같죠. 요거는 처음 보지만 몰라도 되겠습니다. 일단 자세히 읽어보니까 왠지 책임 져야 할 것 같아요. 요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문이 이러지? 다음 7번 목권대리인 을 나왔죠? 목권대리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병과 매매를 체결했다.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의리 목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했다면 선이죠? 선이 병은 갑의 추인이 있기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처리 선의는 처리할 수 있죠. 그럼 2번은 최악 최고는 악의도 할 수 있죠. 2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의리 목권대리임을 알았더라도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악의 선처리.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죠. 최악의 선처리. 근데 철에는 누구만? 선의만 가능하다. 선의만 가능하다. 3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행위 내용을 변경해 추인하네요. 그럼 상대방 동의 어야겠죠? 그러니까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하면 그에 대한 추인은 병동이 있어야 유효 맞았습니다. 상대방 동의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제 잠깐만. 4번. 우리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 갑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이제 병은 을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135조 책임 물려면 얘는 상선무,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해야 되죠?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무권 대리임을 알았네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상선무해야 돼. 상선무. 5번 상속 나왔네요. 무권들이 상속 나오면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 해서 제일 끝에 없다로 끝나봤습니다. 확인 앞에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거식이라 거절 못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 135조를 물어봤죠? 다음 8번입니다. 자, 이제 무효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무권대리 본인의 추이는 원칙 소급표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의사 피가 없는 한 소급표를 가진다. 틀렸죠? 소급표 없습니다. 2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그럼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와 유효를 분할할 수 있고 무효가 없다면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하려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유효가 되죠.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 유효 예외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 의사 고려해야겠죠? 가정적 의사 고려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1번 제가 잘못 풀었구나. 무효가 아니라 무권들이네요. 자, 무효행위 추인으로 잘못 풀었네. 죄송합니다. 1번. 자, 무효행위 추인으로 잘못 무권들이 추이네요. 무권들의 추이는 소급표 있죠? 소급표 있다. 저기서 보고 무효행위 추인으로 풀었어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고 소급표 있다. 2번은 가정적 의사 고려한다. 맞습니다. 네, 3번. 토지거래 허가 우용 내후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부터 허가를 장탈한대요. 허가를 받지 말자. 우리는 허가 따위 받지 말자. 그러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유동적이에요? 확정적이에요?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 처음부터 허가를 안 받기로 했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어요. 이미 확정적 무효가 돼버렸는데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효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미 그전에 확정적 무효가 됐죠? 그럼 이제 효력이 바뀔 수 없는 거죠. 유동적 무효이다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때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여긴 그 내용이 아니죠? 네, 답이 3번. 4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 당사자가 무효인을 알고 추인했을 때 그때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죠. 5번 처분권자는 우리 법에 명문 규정 없어요. 그럼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이건 무효거든요. 무효. 그것을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죠. 이건 법에 없거든요. 근데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어디를 유추해요?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소급이 있다. 여기 소급이란 말 안 써줬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강행법 위반 설명 옳은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죠. 1번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강행법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쉬는 층에 반한다 틀렸죠? 반하지 않아요. 그 말은 주장할 수 있다. 2번 또 나왔네요.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성검보수 약정은 강행법 위반이 아니에요.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죠. 이건 법조문 없으니까 103조 위반 무효입니다. 뒷부분이 명확히 틀렸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한다. 그래서 103조 무효죠. 103조 무효. 자, 3번은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죠. 근데 어떨 때 무효가 되죠? 이제 허가구역, 허중중 무효. 허가구역일 때 중간 생략 등기 무효입니다. 그럼 이 지문은 허가구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무효 틀렸죠. 유효. 단속 규정. 처벌되지만 유효 단속 규정. 허가구역일 때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허중중 무효 기억납니까? 허가구역, 중간 승낙 등기, 이중 부존 등기 좀 이따 나와요. 다음 4번. 네, 개업공인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중개사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는데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내버려 두죠. 처벌하지만 사법상 효력을 유효로 두는 것을 단속 규정이죠. 이게 정답이죠. 이게. 5번. 5번은 표현 대리가 적용되는가? 표현 대리는 행위가 유효해야 돼요. 그래야 이행 가능합니다. 이처럼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면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일 때만 적용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매매입니까? 직접 거래니까 직접 임대차도 처벌됩니다. 금지행위. 직접 교환도 처벌되죠. 직접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교환, 전세권 다 금지행위고 단 처벌되지만 사적 거래 유효. 이게 단속 규정이죠. 작년에 민법에 직접 임대차 나왔죠. 직접 임대차 민법에 아직 중개사법에도 안 나왔어요. 민법에 직접 임대차 나왔습니다. 금지에 해당되죠. 다음 10번 이제 조건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동영에서 이제 지금 세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다. 이거 1번.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도 있고 법률행위 내용이 되려면 외부에 표시해야 되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의사도 있고 외부에 표시도 해야 된다. 근데 어디가 틀렸죠? 뭐든지 명시묵시할 수 있죠. 뭐든지 명시묵시할 수 있다. 그래서 묵시가 할 수 없다가 틀렸죠? 묵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2번이 우리 시험에 2번 같은 게 가장 많이 나왔죠. 2번 우리 시험에. 자, 임의 성체가 정지적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 유효가 조건 없는 맞았죠? 이게 유효 무조건. 지금 3번도 지금 동영이 현재 3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동영이 지금 현재 우리 세 번째 봅니다. 그래서 3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한 때, 즉 아버지가 수면제 먹였다 그랬죠. 고의로 먹이든 실수로 먹이든 수면제 먹여서 아들이 시험 못 봤죠. 합격했다고 주장해야겠죠. 상대방 아들은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답하면 돼요.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조건 성취가 미중한 권리 의무나 또는 기한부, 조건부든 기한부든 다 처상보담 할 수 있습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5번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 조건, 예를 들어 첫 계약이 붙으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첫 계약이 붙으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 1번과 3번 꼭 알아두세요. 현재 지금 우리 시험에 안 났지만 현재 지금 3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번, 3번.
이제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죠. 네, 물건으로 갑니다. 자, 11번. 물건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당연히 움직이니까 동사이죠. 2번 지난주에 봤죠. 2번 지난주에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뱀장어. 뱀장어 기억나세요? 뱀장어. 그러니까 양어장에 뱀장어 양어장에 만약 이게 50평이다. 50평 있는 뱀장어 사고 팝니다. 그럼 뱀장어 몇 마리인지 셀 수 있나요? 세다가 새끼 나서 계속 늘어나요. 새끼 나서. 그럼 몇 킬로인가 셀 수 있나요? 몇 킬로인가? 셀 수 없죠. 새끼 나니까 계속. 그래서 이건 셀 수도 없고 킬로 수도 못 잽니다. 그럼 어떻게 사고 팔아요? 50평에 있는 한 통 전체 뭐 3천만 원에 파는 겁니다. 전체 3천만 원 이렇게 팔아요. 그럼 뱀장어 3천만 원이면 이게 뱀장어 이거 얼마나 비쌉니까? 이 비싼 뱀장어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다. 동산 양도담보. 비싼 뱀장어 뭘 할 수 있다? 동산이니까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습법상 물건이 관분양할 때 양이 동산 양도담보죠. 라고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2번은 맞았습니다. 이 뱀장어 전체 50평 안에 있는 뱀장어 전체를 팔 수도 있고 양도담보 같은 거 담보 설정할 수 있다. 다음 자 3번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물 개수는 공보상 등록에 의해서만 이게 틀렸어요. 자 여러분 제일 뒤에 해설이 있습니다. 7번 보세요. 건물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보상 등록에 의하여 결정된 게 아니고 주관적, 객관적 다 따집니다. 주관적 사정, 객관적 사정. 그래서 사회 통념 또는 거래 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 목적물로 관찰한 물건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다음 소유자의 의사가 필요해요. 건축환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 둘 다 고려합니다. 둘 다 고려한다. 건물 개수는 주관적, 객관적 다 따져요. 이 객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의사도 따진다. 소유자의 의사. 그래서 토지랑 달리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 소유권 판단할 때도 구조상, 이용상, 동의성과 뭘 판단하죠? 소유자의 구분 의사, 구분 행위 판단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건물 개수도 소유자의 의사도 판단한다. 똑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 4번. 전세권은 빌려준 거라 필토지 일부도 가능하죠. 지역권도 일부 가능하죠. 그게 작년 우리 시험 정답이죠. 지역권도 일부 설정할 수 있다. 작년 우리 시험 정답입니다. 5번. 토지를 구성한 토성. 토성이 뭐죠? 자갈 같은 거. 모래의 자갈. 이것은 자 토지의 부합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 객체될 수 없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거래 객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건물 지을 때 모래만 팔잖아요. 모래만. 가능하죠? 그게 특별한 경우. 근데 원칙적으로는 토지 팔면 같이 팔는 거죠. 그리고 그 토성 모래만 원칙은 따로 팔 수 없단 말입니다. 원래는 토지 팔면 모래의 자갈 같이 팔려가겠죠? 그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모래만 살 수 있잖아. 예외적으로.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12번입니다. 12번은 법정 담보물권 물어봤네요. 그럼 그냥 유치권이지. 유치권은 약정이에요? 법정이에요? 법정. 근데 임의규정 공부했죠. 유치권은 법정 물권이지만 임의규정. 배제 약정 유효.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우리 유치권 설정할래요? 그 말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약정이 아니라 법정, 법에서 정한 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유치권 설정할래요? 이 말 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한다, 저당 설정한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정답이죠. 우리 이거 다 아는 겁니다. 나머지 뭐 볼 필요 없어요. 다음 13번. 물권 변동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강제금융으로 인해 성립한 법정지상권. 성립할 때는 이거 등기 없이 성립했죠. 성립할 때는 등기 없이 성립했죠. 이걸 양도 안 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등기 필요 없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 질문을 다 변형한 거죠. 변형이 1번 변형하고 지고 2번 합의지분 포기. 그럼 포기는 법률행위죠. 내가 원인에서 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등기에 경로지 않았다면 맞았네요. 않았다면 기소할 수 없다 해서 맞았네요. 등기에 경로되지 않았다면 그 포기된 합의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의자에게 아직 기속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3번 건물 신축은 등기 없이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보존등기 유효하지 않다 해서 맞았습니다. 신축은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죠. 네, 4번은 우리 시험범위도 아니고 처음범위다. 이제 4번은 어떤 단어가 핵심이죠? 약정. 그러니까 법률행위라 등기하지. 화의조사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네, 약정이니까 뭐 해야 돼요? 약정이 둘이 원했다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등기해야지. 그래서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성 판결은 판사 자기 마음이에요. 이것은 당사자가 약정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 여기 법률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공유물 분할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 간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어서 그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면 이건 법률행위죠. 둘이 협의했으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는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관계가 창설되는 건 아니다 해서 맞았죠. 등기해야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물권변경 시험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잘 아셔야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자, 등기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이제 가등기된 권리 이전 가능하죠.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로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2번 지문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나왔어요.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예요. 살아있네.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죠. 유효. 말소된 경우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유효입니다. 유효라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자 유효예요. 유효니까 적법 권리자로 추정된 데서 맞았습니다. 유효니까. 3번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가 경로되면 자, 순위만 가등기로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입니다. 그 다음 본등기와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 할 때로 소급 틀렸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 때부터 생기는 거죠. 이게 정답이죠.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생깁니다. 다음 4번입니다. 소유권이 이전 등기 원인으로 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가짜로 증명됐대요. 그러면 추정력은 깨지는 거죠. 전 소유자가 증명한 거라 추정력은 깨진다. 그게 복멸된다는 말이죠. 5번이 아까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예요. 근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딱 두 개죠. 그걸 허중 중 무효. 토지거래 허가에서 중간 생략 등기 아까 나왔죠. 다음 이중 보존 등기. 이게 이제 5번이죠. 5번 동일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든 여기 지금 동일인이 아니든 똑같아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로된 경우 앞등기가 무효가 아니래요. 그럼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 맞았습니다. 이게 이중 보존 등기.
실체관계 부합에도 앞등기 유효면 후등기 무효. 그래서 5번은 맞았습니다. 허중 중 무효. 지난주도 나왔죠 이거 5번. 그 다음 15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면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또 예외적 볼 수 있어요. 자, 원래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하죠? 건물 소유자. 그럼 이 사람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했다 말았으면 안 한 겁니다. 그럼 건물 소유자 아니네요. 양수가 매수죠, 매수. 매수했는데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실상 처분을 보유했다면 예외적으로 부지를 점유한다고 본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주 예외적 판례예요. 아주 예외적 판례. 기억하면 됩니다. 예외적 판례라. 그럼 2번은 우리가 처음 보는데 사실은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이번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 부지, 아까 부지는 누가 점유해요? 건물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공유자 전원이죠. 공유가 소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 공유자 전원 맞았어요. 얘들이 건물을 소유하죠? 얘들이 건물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에서 맞았네요.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다 아는 겁니다.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그러면 일부가 아니라 소유자는 공유자 전원이죠, 전원. 그래서 뒤에 해설이 있어요.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 부지 점유자는 누구다? 공유자 전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전원이죠. 그다음 이제 3번. 점유자 후 권리 적법 추정 200조는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죠? 이건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점유의 권리 추정 안 해줍니다. 부동산에는 등기부의 권리 추정해 주는 거죠. 다음 4번 5번이 말이 바뀌었죠.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유서 패소한 때 언제 악의가 되죠? 소재개 시. 판결 확정 시 틀렸죠? 그래서 여기 5번이랑 바뀌었어요. 5번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여기 소송 제기, 이게 본권에 관한 소죠. 이게 소유자가 본권자잖아요. 이게 본권에 관한 소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소송 제기가 본권에 관한 소. 여기서 점유자가 패소했죠. 그럼 언제 타주로 전환돼요? 패소 판결 확정 시에서 이 소 제기된 때 틀렸네요. 이 두 개가 바뀌었네요. 두 개.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시효 선의가 악의로는 소 제기 시. 자주가 언제 타주로 바뀌어요? 자주가 타주로는 판결 확정 지읒 티읒 피읍잉 이래였죠? 자주가 타주로 판결 확정 지읒 티읒 피읍이요. 선의가 악의로 언제 바뀌어요? 소 제기 시. 시효 디응 시효 되었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옳음을 물어봤네요. 1번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에 사용이 포함되죠. 과실은 세 가지죠.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거, 월세 상당 이득 있잖아요. 2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점유자는 본권이 없잖아요. 점유할 권리가 없죠? 근데도 과실을 먹었잖아요. 통상 필요면 청구 못합니다. 그럼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까? 과실을 반환합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다 돌려줘야 되니까 내가 들인 비용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지금 본권도 없는데 과실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를 청구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 예외가 이거죠.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예외가 선의점이자는 무슨 비용 청구 못한다?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한다. 그 예외라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번 점유물이 점유이자와 규칙 사이로 훼손되면 그럼 선자윤전, 선자윤전. 선의점유자가 소유자가 없네요. 그럼 타주네요. 타주죠? 그럼 현존 얘기 아니죠? 손해 전부 배상. 오직 선자만 현존. 선자 현존. 나머지는 손해 전부 다 배상합니다. 얘는 선이 타주라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됩니다. 자, 유익비와 필요비 언제 청구하죠?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필요비 지출한 즉시가 아니죠.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입니다. 여기는 필요비, 유익비 둘 다 언제?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 받을 때. 반환 청구 받은 애에서 맞았어요. 반환 청구 받을 때 필요비와 유익비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 자,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하죠? 지출 당시 소유자입니까? 지금 현재 회복 당시 소유자입니까?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반환 청구 받을 때 그 소유자에게 청구하죠. 너 나간 그놈한테. 지출 당시가 아니에요. 5번, 점유물 소유자가 변경됐죠. 그럼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전 소유자가 아니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금 현재 소유자. 지금 반환 당시 소유자, 나에게 반환 청구한 그놈한테 비용 청구하죠. 지출 당시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5번 연결을 같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문제 풀잖아요. 백선도 문제, 백선 특강 이것도 문제. 근데 이제 옳은 지문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옳은 지문만 그냥 편안하게. 이거 문제 풀려면 머리 쓰잖아요. 이거 옳은가 틀린가. 옳은 지문만 볼 수가 있거든요. 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200지문 옳은 지문 올릴 거예요.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아마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밴드에 올리니까 출력하셔서 근데 200지문이라 거의 한 A4 27페이지인가 돼요. 다 옳은 지문. 다 옳은 지문. 네, 다 옳은 지문만. 학원에서 인쇄 안 해줍니다. 그래, 제 밴드하고 학원은 전혀 별개예요. 저도 방송국 사장님의 유튜브. 학원이랑 저는 전혀 별개예요. 27페이지라 책을 내긴 맞잖아요. 표지가 더 두꺼울까 혹시. 아무튼 200지문인데 자 옳은 것만 돌리거든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노래 있죠. 그 노래를 제가 이걸 싹 만들었어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강박 아까 강제입행 양도세 103장이죠. 양도세 103장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불러요. 예를 들어서 잠깐 들어보세요. 자 예시로. 강박 강제입행 양도세 103조 하냐 적극가담 선의 3조 절대적 모요 경매지형의 백사주 X 계속 불러요. 전화는 가능해. 백사 전화 가능하죠. 진정 말홈서 발언상 진위가 아냐 허위피 제13자 선의로 추정 과실이 있어도 보호돼 이렇게 부를 거죠. 그냥 봄에 싹 그냥 되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버스 탈 때 운전할 때 잠자기 전에 시험장 가는 날 시험 보기 전에 그냥 계속 보면 돼요. 총 5번 불러요. 아니 4번. 민총 1번 물권은 좀 길어요. 아무튼 민총 1번 물권 1번 계약법 민투법에서 200점 그렇게 됩니다. 그냥 파란색으로 이게 파란색이 딱 표시해놔 제가 다 딱 그냥 보면 돼. 그냥 보기만 하면. 그래서 민법을 빛낼 200개 지문들이에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이 아니라 민법을 빛낼 200개의 지문들. 그래서 제가 금토일 정도에 올 겁니다. 그냥 그것만 보면 이제 무조건 할게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파란색만 이렇게. 그럼 다 기억납니다. 연상으로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저거 자 이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네.